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시장이 힘든 정도를 넘어서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도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2900포인트 혹은 2900포인트가 살짝 깨져야지만 조정 2파동 이후에 실적 장세가 예상이 된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막상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 역시도 당황스럽고 현재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 바닥 시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바로미터 혹은 지표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보시면은 그 시가총액 그 1등 종목이죠. 1등 종목이 1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2등 종목이 이제 그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뭐 1등, 2등 같이 움직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안 하고 혹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 국면에 접어든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점에서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추세 상승이 아니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하고 시장이 이제 그 안정 구도를 찾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림 보시면 이제 프레토 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프레토 지선에 대해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신뢰를 하고 프레토 지선 분석을 통해서 또 많은 영감도 얻고 또 투자하는데 실전에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프레토 지선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그 저항선이었는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과거의 저항선에서 이제 그 지지선을 이제 구축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일봉을 보시고 계시는데, 뭐, 최근으로만 본다면, 길게 보면 사실 그 17만 7천 원에서 지금 11만 8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뭐 한 50% 가까이 빠졌었는데, 프레토 지선에 지금 근접을 했죠. 지금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의 어떤 그 음봉은 아니고, 어제하고 오늘 양 이틀에 걸쳐서 거의 뭐 투매 수준에 가깝게 지금 빠졌는데,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 정도라면 사실 그 프레토 지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반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 프레토 지선이 반드시 지지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여하튼간에 프레토 지선에 근접하게 되면 주가는 상당 부분 반발력이 생기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레토 지선에서 일단 그 바닥 확인이라든가 가격 조정이 일단하게 되면서 시장은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뭐 주도주, 선도주, 대장주 논리를 얘기하는데 뭐 이유 같은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혹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 제약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은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는데, 하여튼 그 공교롭게 셀트리온 제약도 내일 정도 하루만 더 빠지게 되면, 프레토 지수하고 거의 아주 일치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엮이면서, 잠시 우리가 이제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대략적으로 하여튼 860포인트 전후에서는 뭐 우리가 진바닥이래요. 가바닥이 있고 진바닥인데 진짜 바닥, 진바닥을 뭐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내일 마이너스 정도면 프레토 지선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한다면 사실 오늘 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최고점에서 파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반대로 매수 시점에서는 사실 최바닥에서 사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좀 공격적인 투자자, 뭐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저점에서 사실 좀 매수를 두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그 베팅하는 단계는 아니죠. 선취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죠. 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26만 8천 원까지 갔었는데 26만 8천 원에서 14만 5천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정확히 뭐 반토막이 빠졌다고 봐야 되겠는데 하락하는 구간 한번 보세요. 12월 28일 날 최고점이 26만 8천 원이거든요. 12월 28일 26만 8천 원 고점에서 현재까지 빠질 때 보면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매물 공백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거래가 이제 실리면서 거래가 많이 수반되면서 빠지게 되면 그게 다 매물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가 급감해서 빠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매물 공백 상태죠. 그러니까 반등할 때
그 어떤 경우는 이제 그 V자 반등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그 내일 이후부터는 상담은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이제 HLB입니다. HLB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중에서 지금 3위입니다. 3위. 지난번에 이제 그 악재가 이제 나왔죠. 공시 뭐 미육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거의 뭐 하한가까지, 장중에 하한가까지 갔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밀리게 되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제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여하튼 이제 그 한 6만 원 정도 선에서 바닥을 짜고 거래는 줄이고 있어요.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그 2월 18일 날 최저점이 59,800원까지 빠졌었네요. 그 저점 이후서부터 주가는 이제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가볍다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도 어떤 계기만 되면, 제가 사실 HLB는 워낙 이게 사실 그 신약 관련주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논리를 뭐 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어떤 시장 흐름, 그리고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좀 HLB 같은 경우도 그 하락보다는 이제 우상향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HLB는 2월 18일 날 최저점인데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 가능성이 좀 약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시 우상향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오늘 방송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준점을 제가 작년 10월 27일로 봤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입니다. 766포인트에서 장중 최저점과 최고점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766포인트에서 지금 그 1007포인트, 1007포인트 동안 24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4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241포인트에서 38.2%. 자,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 이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파동과 비율과 그다음에 시간,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고 그랬고, 파동은 이제 우리가 뭐 자주 말씀드리죠. 상승 5파, 하락 3파로 구성됐고, 비율은 이제 그 황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38.2% 혹은 61.8%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된다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241포인트에서 38.2%를 빼보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제 소수점 미만은 이제 절상을 하고요. 859포인트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 그 아침에 회원분들께도 최악의 코스닥 지수가 860포인트, 820포인트 때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일 하루 빠지게 되면은 근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전후사정, 앞서 우리가 그 셀트는 헬스케어도 봤고, 셀트는 제약도 봤고, HLB도 봤는데, 이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어떤 그 상관계를 보니까 내일 정도 만약에 마이너스 정도라면 거의 뭐 코스닥 시장은 이제 진바닥을 확인하고, 또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고점 대비해서 거래가 이제 많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강렬하게 좀 V자 받는 가능성도 높겠고요. 제가 본다면 이제 그 대략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제 950포인트까지 화살표를 표시하는데, 맥시멈, 단기적인 맥시멈으로는 지금 그 950포인트대까지 V자 반등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절대를 차지하는 게 사실 그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청약이 지금 이제 3월 9일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 제가 기사를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요. 청약이 시작됐고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이제 기사가 써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경쟁률이 1275대 1이라고 해서 그 우리 그 증시 역사상 최고 어떤 경쟁률을 하죠. 지금 이제 공모가가 대략적으로 한 6만 5천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모 규모가 지금 이제 한 1조 5천억이라고, 1조 5천억인데, 기관들이 써낸 금액이, 기관들만 써낸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1,000조 원이 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어떤 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과 이제 코스닥 그 지수와 바닥과 어떤 그 연결이 되면서 어떤 그 내일 이후서부터는 좀 그 세찬 그런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렵다고 어설프게 우리가 따라가면서 파는 것은 상당분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인데 파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삼성전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지난 그 1월 11일 날 삼성전자 거래량이 이제 9천만 주가 터지면서 저희도 상당히 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요. 여하튼 간에 뭐 현대차도 거의 뭐 동시에 고점이 왔었죠.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상승률로 따지면 수익률 차원으로 본다면 훨씬 더 낫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현 가격에 대해서 만약에 50% 정도 오른다면 현대차는 최소한 70% 혹은 그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 현대차는 지금 저희가 오늘 같은 장세도 사실 그 23만원 미만이죠. 23만원 미만에서는 뭐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라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23만원 미만은요, 물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받아들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현대차를 23만원 미만에 사면 물려도 좋은 가격대예요. 우리가 시장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저한테도 사실 여러 문자든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일일이 답해드릴 수가 없어요. 답해서도 안 되고, 문자를 통해서 뭐 충실히 또 나가니까요. 근데 그 시장을 매일매일 이렇게 시세판 앞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보면 사실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단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주가가 빠지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팔고 싶죠. 반대로 또 주가가 또 만약에 한 5% 정도만 올라보세요. 만약 5%면 현대차나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오르게 되면 또 당연히 또 따라 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사실 1박 2일 할 거라면 결정적으로 운이 좌우를 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시간의 위대한 힘, 시간의 위대함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견뎌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잘 나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힘들 때를 잘 견뎌내야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어떤 그 열매, 좋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비중을 한 30% 이상급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가 아니라 뭐 2박 3일 단기가 아니라 길게 놓고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어보시고 한번 이제 우리가 너그럽게 여유롭고 또 평화롭게 끌고 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30만원, 40만원, 50만원 안 올라가면 어떤 게 올라가겠습니까? 자, 뭐 강론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강론에 취하지 말고 총론 혹은 본질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주식은 조정받을 때 외로울 때 사야지 결과가 좋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실패하는 분들 뭐냐면 저 회원가입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를 때 항상 가입을 많이 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1월 11일 날이 주가의 최고 어떤 그 꼭지 시점이었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뭐라고 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흥분하는 그런 시점인데 공교롭게 그 시점 전후에서 회원가입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회원가입했던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너그럽게 시장을 좀 길게 크게 어른스럽게 본다면 뭐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최고점 28만 9천원 고점을 찍었는데요.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본다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매수 세력 입장에서는 적은 거래라도 매도 세력을 잘 제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뭐 이렇다고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런 거죠. 자, 시장은 여러분들 우리 예상대로 사실 저도 뭐 유튜브를 간혹 가다가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뭐 컨닝을 좀 하고 있는데 의외로 사실 위기론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 내면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일정하게 가는 패턴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에 제가 10년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2025년까지는 계속해서 뭐 중간중간에 조정이 들어오죠. 지금은 이제 그런 구간 중에 하나고요. 저는 뭐 2025년까지는 그건 제 이론이니까 2025년까지는 뭐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하나 더 사족을 단다면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뭐냐 자산시장의 재분배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과도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나 높아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그 감가상각만 있지 사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가치를 만들지 못하죠. 상가는 임대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주식은 배당을 줘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인드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여튼 뭐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한 게 사실 강하게 상승한 것은 작년 11월서부터죠. 11월 달에 이제 그 보통주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62,800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62,800원 역대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96,000원대까지 열렸는데 실제적으로는 8월 말 혹은 9월 초서부터 상승을 시작했어요. 그 시점이 뭐냐면 그 시점이 또 단기적으로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그 나스닥의 빅히트 기업들의 고점 부분인 겁니다. 여하튼간에 54,000원에서 96,800원까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인데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그 등산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 계속해서 매주 등산하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산에 다니거든요. 그러면 보통 제가 지난주는 이제 자원봉에 올라갔어요. 자원봉도 굉장히 힘듭니다.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한 4번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쉬어줘야지만, 쉰다는 것은 에너지 어떤 그 응집 구간이라고 할까요?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도 마시고, 뭐 과일도 먹고, 이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경제학 박사, 뭐 경제학 박사위 갖고 온 사람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니까 이거는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또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걱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초기 인플레이션, 초기 금리 상승, 초기 금리 인상은 실적 장세로 전환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건 제가 오랜 30년에 걸쳐서 우리가 사실 그 주변에 아무리 제가 이제 머리가 나쁘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일을 10년 정도 이상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기우고, 막연한 기우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 기준 조정이다. 뭐,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뭐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조정받을 때 회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한데요. 왜냐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대중 투자가들, 일반 투자가들은 많이 오를 때만 회원 가입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보통 이제 그 1에서 10까지 오르잖아요. 그러면 회원 가입이 1에서 해야지 수익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회원 가입을 제일 많이 하는 거니 7분응선, 8분응선, 9분응선, 10분응선. 거기서 회원 가입이 제일 많이 돼요. 저는 요즘 같은데 오히려 좀 뭐 영업적인 뭐 이해관계 있겠지만 요즘 같은데 가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인데요. 문자로 전화 보내주시면 제가 장 시작 전에 뭐 인사 말씀 비롯해서 지금 시장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많이 저도 쉬었는데 여하튼간에 오늘 하루가 아니라 최근에 고생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홀로서기 개인적으로 극복할 문제입니다. 자, 하여튼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